평이 상당히 아침형보다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아침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조금 더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이끄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등도 아침형으로 판정받은 박현미 씨. 어릴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부모님들 역시 수면 유형이 비슷하다고 한다. 타고난 아침형 인간 박현미 씨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새벽 5시. 박현미 씨는 혼자 힘으로 쉽게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어떠세요? 좋은데요. 새벽 5시에 가뿐하게 일어난 박현미 씨. 그녀가 처음 하는 일은 엉뚱하게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일찍 자서요. 미니 시리즈 같은 걸 통 못 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재방송 보거나 옛날 것들 보고 그래요. 그러면 9시 뉴스는 보고 주무세요? 9시 뉴스 잘 못 보고 잘 때가 많아요. 또 하나 박 씨가 꼭 지키는 것이 있다. 바로 아침 식사다. 아침 안 드시면 점심까지 배고파요? 아침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저는. 배고프세요? 네, 되게 고파요. 집을 나서는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이전. 여느 직장인들보다 훨씬 여유로운 출근 모습이다. 출근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조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늘 뭔가를 하는 편이다. 요즘은 딸아이가 입을 조끼를 짜고 있다. 오전 시간이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늘 8시 이전. 직장 내에서도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되게 빨리 출근하세요. 회사 내에서도 한 3손가락 안에 들게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밤 9시를 넘기는 야근은 물론 회식도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다. 퇴근 이후 약속도 마찬가지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포루인 인천공항 고세창고. 이번에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밤 9시 뉴스가 시작되자 박현미 씨는 졸린 기색이 역력하다. 뉴스에 집중하려 하지만 힘든 모양이다. 2명이 숨지는 등 172명의 피해자를 낸 중국산 제품. 결국 쏟아지는 잠을 견디다 못해 9시 뉴스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 졸리니까 눈 반이 감기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박현미 씨가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시계에 있다. 생체시계는 인간의 신체를 하루 24시간 동안 낮과 밤에 맞추어 각성과 수면 등 사람들마다 고유의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 생체 리듬 중 수면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멜라토닌이다.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데 빛에 가장 민감하다. 보통 밤 10시에 분비를 시작하여 새벽 3시 최고조에 달하지만 해가 뜨는 아침 8시 이후에는 분비가 중단된다. 수면 유형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 체온. 보통 사람들은 새벽 5시 최저 체온점에 달하고 멜라토닌은 새벽 3시 최고조에 달한다. 그런데 아침형은 두 가지 모두가 보통 사람들보다 앞당겨져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 새벽 3시에 최고가 되고요. 체온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최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형 같은 경우는 그다음 멜라토닌이 최고가 되고 체온이 최저가 되는 시간이 좀 앞당겨져 있고요. 저녁형 같은 경우는 그 두 시간이 좀 늦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리듬에 따라서 일어나고 깨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타고난 리듬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결국 수면 유형은 타고난 생체 리듬이므로 그것을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침형인 박현미 씨와 저녁형 송미정 씨의 생활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현미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전 시간이 활기찬 반면 송미정 씨는 저녁 약속이 많고 밤 시간대 활동이 많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유형은 퍼슬이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결국 유전자에 의해 수면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녁형이 아침형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날 경우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보낼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면 유형은 결국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습관 차이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아침형과 저녁형이 보통 사람들처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잘 경우 수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아침형 박현미 씨와 저녁형 송미정 씨의 수면의 양과 질, 그리고 수면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밤 11시 수면다원 검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아침형인 박현미 씨는 곧바로 잠들었다. 설문지 검사 결과 아침형이 나왔던 이분은요, 거의 수면 검사 시작한 지 한 3, 4분 채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잠이 들었거든요. 이미 잠이 드신 상태인가요? 예, 이게 지금 잠이 든 상태. 뇌파가. 박현미 씨는 3, 4분 만에 잠들었지만 새벽 5시에 깨어났다. 반면 저녁형인 송미정 씨는 잠드는데 30분 이상 소요됐고 일어나서도 심하게 졸린 상태였다. 결국 똑같이 7시간을 잔다 해도 수면 유형에 맞지 않을 경우 수면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생체 리듬과 관련된 렘 수면 주기 역시 차이를 보였다. 보통 사람들의 렘 수면 주기는 90분, 그러나 아침형 박현미 씨는 50분 만에, 저녁형 송미정 씨는 130분 후에 나타났다. 결국 두 사람의 생체 리듬이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거나 늦춰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90분 내외에 걸리는데 이분은 렘수면 나오는 시간 50분 상당히 빨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아침형 분은 그 내재적인 리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전진되어 있는,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고요.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잠드는 시간이 아니라 기상 시간이다. 그렇다면 일반 수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가장 좋을까? 그 비밀은 체온의 최저점에 있다. 일반형의 경우 체온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시각은 대략 새벽 5시. 체온 최저점은 가장 졸린 시간이다. 따라서 새벽 5시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체온이 최저점을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그 졸리움과의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자도록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잠드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실험에서 보면 새벽 5시 전후에 해가지고 가장 빨리 잠이 든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체온이 최소가 된 새벽 5시 전후가 가장 졸리운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연구팀 역시 오전 7시 21분 이전, 이른 아침 시각에 일어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분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기상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다. 계속해서 매일 새벽 5시 또는 4시에 일어난다면 이것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몸에 꽤 좋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과 달리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이런 수면 시간 이동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면 패턴이 의지나 습관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즉 햇빛이나 밝은 정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수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체온 최저점인 새벽 5시가 지난 후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기상시간은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인 것이다.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그 체온 곡선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온 곡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잠자는 성향보다는 이제 깨려는 성향이 상당히 지배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5시에 체온이 최소가 되고, 6시 반 7시에 깨어난다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생리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이제 습관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형이 아침형처럼 새벽 5시로 기상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 수면 유형은 타고난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이 방 전체가 다 5톤 럭스거든요.